날라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예술의 전당을 왔고요. 한가람미술관에서 샤갈전을 한다고 해서 제가 좀 또 평소에 이렇게 미술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고 네, 저희 오늘 아주 친한 남사친이거든요. 애견남. 주변에 애견남밖에 없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되게 오래 도슨트를 했었고 한 8년 정도 한 걸로 알아요. 잠깐 얘기 드리자면 투머치 토커. 통화를 하면 2시간 혼자 떠들어요. 자유를 찾겠다더니 왜 자꾸 공부를 근데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바람이 불고 너무 자유롭지 않아요? 저에게 자유는 애들 없이 나온다는 거. 그거로도 너무 행복해요. 들어오시죠. 이야. 투머치 토커. 네, 안녕하세요. 한가인 배우를 데려다가 조회수 2천을 찍은 전설의 이창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친구가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누나 좀 도와줄래? 그래서 오 그래 도와줄게. 나도 뭐 그냥 놀 겸 가서 할게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사실 저도 이제 한가인 씨와 함께 하면 약간 좀 거저 먹을 거라고 이렇게 약간 좀 믿었지. 누나 덕을 좀 보려고 했지. 하지만 조회수가 2천 나오는 그런 불가능했다. 기적을 경험한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사이시죠? 예전에 프로그램을 하나 같이 했어요. 그 신드레의 사생활이라고. 네, 그걸 하고 그리고 애들이 나이가 비슷해서 전시 같은 거 좀 보고 통화를 우리 진짜 자주 해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미술 도슨트라고 어떻게 하면 그림을 좀 쉽고 편하게 관람할 수 있을까 그런 팁을 좀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미술 직접 보면 너무 괜찮은 편이시죠? 없어요. 제이가 있지, 제이가. 제이가 있지. 제이는 정말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 이상한 걸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프랑스에서 살다가 죽었어 그랬더니 알아요. 루아르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이 같은 애들은 데리고 다니면 좀 재밌어. 너무 재밌지. 어? 아니 이게 뭐야? 뭐예요? 박보검 씨의 목소리로 샤갈의 예술 세계를 만나볼 수 있대요. 뭘 빌려야 되는 건가? 내 목소리 안 듣고 저 보검 씨 목소리 들으면서 투어해도 돼. 들어. 그냥 저 들어. 아쉬웠다. 그렇구나. 지금은 그 일반 관람객들이 나가신 상태여서 저희가 좀 크게 이야기해도 되는. 그치. 얼른 이제 들어가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 보통 전시를 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큐레이팅을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시를 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전시를 구성하고 기획하는 사람, 그 큐레이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가 있을 거거든. 그 첫 번째 주제는 보통 첫 방에서 이야기를 다 해줘. 일단 이 작품 하나만 보더라도 이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생 인생을 다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인데 일단 샤갈이 뭐라고 하고 있어? 그림을 그리고 있어. 뭔가 뒤에 이 어떤 존재에게 위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을 살았고 그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위로를 받아오는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그가 항상 그림 속에 담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는 이런 거였다. 근데 샤갈 그림을 보면 사람이 거꾸로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여기서도 거꾸로 그려놨네? 그치, 그건 여기 가면 이제 확인이 돼. 그래도 배경 지식이 좀 있으시네요. 아이, 그게 다예요. 아니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조금 공부를 하는 게 낫지. 하나도 모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왜냐면 샤갈은 그냥 보면 돼. 느끼는 게 그냥 훨씬 좋다고.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은 1863년을 기준으로 앞뒤로 나뉘어져요. 이전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고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후의 그림은 근현대 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전주의 그림은 읽어야 돼. 작품을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보기 전에 사전 지식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루브르는 옛날 그림밖에 없어. 누나가 사전 지식 없이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잖아? 재미가 없는 그렇지. 거지. 그래서 내가 루브르에서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사진만 찍고 온 거야. 하나는 이해했겠지. 생각보다 모나리자가 작다. 작네? 왜 이렇게 작아? 근데 이후의 그림들은 보는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1863년이 마네가 풀바디의 점심을 그린 해고 그 유명한 그림, 이렇게 막 벗고 이렇게 막 밥 먹고 있는 거.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림이 인상파야. 인상파는 말 그대로 인상을 그린 거거든. 짧은 찰나의 순간에 감정을 그린 거야. 감정은 읽는 거야? 아니면 공감하는 거야? 공감하는 거. 공감하는 거잖아. 우리는 교감하고 공감하면 돼. 되게 쉽네 그럼. 되게 쉬워. 근데 샤갈이 조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누나가 얘기했잖아. 막 그림이 뒤집어져 있다. 이상해 하나같이다. 맞아. 막 날아다니고 그냥 나같이 미술의 조예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초가 엄청 탄탄한 화가는 아닌 것 같다는? 또 혹시 우리 애도 저런 거 그릴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보통 그 피카소 작품에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거 내가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럼 되게 그런 얘기 하는 순간 무식한 사람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식하지 않게 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의외로 샤갈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 남자가 진짜 기초가 없어. 아, 그건 진짜 이거는 팩트야. 그 샤갈이 유대인 출신이고 집이 좀 가난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접하거나 배우거나 해본 적이 없어. 이 남자가 18살 때 처음으로 그림을 보거든. 그리고 그 순간 그림에 빠져들었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전까지 그림을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 남자가 비율이 안 맞아. 그래, 맞아. 해부학적인 뭔가 지식이 있는 그림 같진 않아. 그런데 이 남자가 그럼 대단한 게 뭐냐, 샤갈의 별명이 색채 마술사라고 이야기를 해. 색이 좋아. 그래서 샤갈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거야. 몽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여기 공간도 그렇게 꾸며둔 거야. 마치 꿈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여기서 느낌을 안고 들어가세요라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큐레이팅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러 와도 의도를 읽지 못하는 그렇지. 거야. 샤갈은 일단 여기서 이제 딱 하나만 이해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이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겨우겨우 후원을 얻어서 파리로 유학을 갔어. 근데 이 남자가 너무 힘든 거야. 외로워. 친구도 없어. 그런데 이 남자가 매일같이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고향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꿈. 아침에 일어나서 고향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 그 그림이 샤갈의 가장 유명한 그림. 그 작품이 바로 요거야. 아, 이거. 나와 마을. 마을. 이게 제일 유명한 그림이잖아. 혼영과 염소강을 마주보고 마을도 뒤집어져 그치. 있고.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샤갈의 이런 초창기 작품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 너무 비현실적이다. 초현실주의다. 그래서 샤갈이 초현실주의자의 선구자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되거든. 근데 샤갈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비현실적이거나 초현실적인 장면을 그린 적이 없다고. 나의 모든 그림은 나의 경험이고 나의 추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이잖아. 그런데 이 남자 눈에는 이게 자기 추억이고 자기 경험이라는 거야. 샤갈 그림을 볼 때 두 번째 포인트가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돼. 샤갈의 눈으로 봐야 돼. 샤갈이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의 눈에 이런 세상이 보여졌을까. 이런 샤갈의 눈으로 작품을 본다면 조금 더 잘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이건 그냥 보면 되게 모호해. 뭐 크리스마스인가? 막 이렇게. 일단 뭐 마을인 것 같기는 하고. 아, 자기가 태어났던 데구나. 맞아. 러시아에서. 일단 첫 번째 단계, 어떤 느낌이 들어? 고향 마을이라고 하기는 되게 뭐랄까 폐허같이 약간 음침하다고 해야 되나? 파리에서 고향 그리워하면서 그렸을 때 그래, 이런 느낌이었는데 폐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다르지.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이래서 상황을 알고 보면 더 깊게 느껴지는 거야. 이 남자가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사람이야. 다 떠나는 모습이구나. 고향을 떠나. 지금 그림이 그려진 게 1929년이거든? 그러네. 이때는 이미 고향을 떠나고 파리에서 그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머무르고 싶었고 내 뿌리라고 생각했었던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때를 떠올리면서 그린 거야. 되게 슬프다. 그래서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을 보면 과거에 자신의 그리운 고향을 그리더라도 감정이 항상 똑같지가 않아. 느낌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 그런데 이 그림은 똑같은 고향이거든? 느낌이 어때? 얘는 왜 이렇게 무섭지? 근데 사실 뭐 일반화의 오류일 수는 있는데 보통 이런 근현대 미술 같은 경우에는 공감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F들이 좀 더 그림을 잘 봐. 거기서도 또 안 되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딱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잖아. 똑같은 고향 풍경을 그린 것 같아 왠지. 그런데 우울해. 엄청 오래. 샤갈 그림을 볼 때는 연도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50년도네. 1950년대야. 이 남자가 유대인이고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리고 이때 당시 그 떠났던 비테스크라고 하는 곳이 유대인들이 좀 많이 모여 살던 동네였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가 러시아도 쳐들어가잖아. 러시아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러시아 서부 전선 대부분을 차지하잖아. 그때 나치군이 비테스크를 점령해.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비테스크에 머무르고 있었던 유대인이 16,000여 명 다 학살해버려. 어머, 어떡해. 그리고 그 비테스크에다가는 유대인 수용소를 세워. 나의 고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피로 물들어 버리고
고향 비테스크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보면 돼요. 얼마나 그 울분이차고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졌을지 그냥 이 그림 보면서 감정을 좀 더 깊게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남자 그림 보면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민족성도 되게 많이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해. 그러다 보면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그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들잖아. 닭이 많이 나오거든. 샤가의 그림에 한 1-20% 이상은 닭이 항상 나와. 염소도 많이 나와. 얘는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 염소는 진짜 모든 그림에 있다. 그러니까 염소는 마르크 샤갈의 약간 추억이고 자신의 자화상 같은 느낌이야. 묵묵하게 그 노동을 이어나가는 그 동물, 그 염소야말로 진정한 나의 삶과도 같다. 그리고 닭 같은 경우는 유대 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 80대 때 그린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평생 이런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림? 건너편도 마찬가지야. 차양 아래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 결혼할 때 쓰는 건가 보다. 이런 걸 잘해. 찍는 걸 잘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수능도 이렇게 찍어 맞춘 거야. 그런 것도 좀 있어.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무조건 저 후파 아래에서 결혼을 해야지만 진정한 신의 권능과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마르크 샤갈이 유대인이기도 했었고 그 부인 벨라도 유대인이었어.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아마 이 후파 아래에서 결혼식을 올렸겠지? 그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저들은 누구겠어? 샤갈이랑 와이프? 그렇지. 샤갈과 부인이었던 벨라. 샤갈의 그림을 보았을 때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신의 고향.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연인이었던 벨라.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너무나도 박식했고 평생 샤갈만을 바라봤던 여자. 그냥 외워버리면 돼. 샤갈 그림에 신부가 등장하잖아. 99.9999% 무조건 벨라야. 그런 여자친구를 지금 고향에도 두고 오다 보니까 눈물이 나서 성공을 하자마자 바로 달려가. 올라가자마자 그렸던 그림이 이 그림이야. 샤갈 그림 가운데 제일 중요해.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그림이. 어느 날 마르크 샤갈이 작업실에서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과 꽃들을 하나를 들고 찾아와. 뭐지? 하고 깜짝 놀라는 그 샤갈을 향해 벨라가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요. 이때 샤갈 눈에 여자친구가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 그 순간의 모습을 그렸던 그림이 너무 예쁘다. 생일이라는 작품이야. 생일이야. 이 작품 생일이야. 지금 샤갈이 어떻게 하고 있어? 너무 좋아서 날라서 이렇게 키스를 하고 있네. 지금 목이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잖아. 하늘 위로 날고 있잖아. 이 그림 완성하고 한 달 때 바로 결혼해. 그 신혼생활을 하면서 그렸던 그림들이 좀 많거든. 아름답겠지. 아니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둘 다 날아다녀. 둘 다 날아다녀. 그냥. 너무 행복해. 딱 보면서 느끼는 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샤갈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구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내 벨라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아내의 모습만 계속 등장하잖아. 90살 때도 여기 그려져 있는데. 근데 그런 아내가 딱 죽으니까 샤갈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 아내 장례 치르고 나서 집에 와보니까 내 집에 있는 모든 그림 속에 다 아내밖에 없어. 그래서 이 남자가 그림을 다 벽으로 돌려버려. 1년 가까이 폐인처럼 지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 아내 죽고 나서 거의 1년 만에 다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작품. 과거의 외상. 보면 샤갈은 여전히 그림을 그리는데 시선은 아내를 향하고 있잖아. 아내 무덤가에 가서 묘비 끌어안고 막 울고 있고. 그러니까 이후에도 아내가 계속 등장은 해. 근데 예전 같은 느낌은 그런 아니지. 느낌이 아니구나.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내가 죽었을 때는 이렇게 끔찍하고 슬펐겠지. 근데 우리가 누군가와 헤어지고 그 감정을 절망적으로만 계속 기억하지는 않잖아.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어서는 나 벨라와 신혼생활 할 때 이렇게 행복했었지. 과거의 아내와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그리는 거야. 그래서 샤갈 그림은 똑같은 사람을 추억하고 똑같은 사건을 그리더라도 항상 똑같지는 않다. 그때그때 감정마다 샤갈은 다르게 표현한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끊잖아? 어머 그렇게 젊었을 때 벨라 떠나보내고 80살, 90살이 돼서도 아내만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네요. 로맨티스트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돼. 또 뭐 누가 있지 중간에. 너무 젊잖아. 항상 그렇더라고. 아직 살 길이 너무 많아. 재혼했어. 재혼했고. 진짜요? 재혼하고 싶어요. 이거 혹시 재혼한 여자 아니야? 아니야. 재혼한 여자 아니야. 샤갈한테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샤갈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어. 아 그래요? 다행이다. 나 지금 마음이 굉장히 어떡해요 죽었어 이랬는데 갑자기 재혼했다고? 바바라고 하는 여자랑 이제 재혼을 하는데 딸이 주선을 한 거야. 그 아버지가 이제 그림에만 좀 점령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바바를 그렸던 작품이 저기 건너편.
저기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똑같은 자기 이제 두 번째 부인이잖아. 자기 연인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신부의 복장으로 등장하지는 않아. 그러네. 먼저 떠나보낸 아내 벨라에 대한 예의나 약속이지 않았을까. 근데 재미있는 건 바바와 함께 벨라도 자주 등장해. 아, 그래. 바바도 암묵적으로 동의해줘. 기점이 언제예요, 그거가?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몇 년 안 됐어요. 바로 했어 또? 여기는 이제 사실 이제 라퐁테누아라고 그 프랑스판 이솝우화라고 생각하면 돼. 마르크 샤갈이 사파를 의뢰를 받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렸던 사파들이야. 샤갈이 직접 그린 건 아니야. 근데 전부 다 판화 작품들이야. 26개 에피소드를 100개의 작품으로 이제 그린 거야. 그리고 총 200세트를 찍었어. 여기 지금 한 세트 와 있는 거야. 오. 이게 이제 판화기는 해도 샤갈이 그렸잖아. 모아놓으면 이게 그래도 한 100억 정도 하니까. 샤갈은 그러면 살아 생전에도 꽤 유명했었네? 오, 그럼 샤갈 생전에 모든 걸 다 이뤘지. 아, 그래? 그 살아 생전에 성공했던 화가들이 그래도 제법 있어. 파블로 피카소, 앙리 마티스, 마르크 샤갈. 3대장이었지 이때. 아, 그래? 보통은 막 그 사후에 되게 유명해지고 이러잖아. 그런 경우들이 많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막 얘기 많이 했었던 뭐 빈센트 반 고도 막 그렇고 이중섭도 그렇고 그런 화가들이 되게 많은데 마르크 샤갈 같은 경우는 살아 생전에 모든 걸 다 이뤘어. 사람들한테 이름을 어떻게 알리게 돼요? 상도 받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 레종도 도네그 훈장도 받았었고,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프로젝트 의뢰도 많이 하는 거죠. 이 작가가 생전에 성공했냐 안 했냐, 이거는 이제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정부에서 이 사람 그림을 샀냐 안 샀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마르크 샤갈은 정부에서 그림도 샀고, 동시에 나라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도 많이 의뢰해.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안쪽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 그럼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았네, 전혀? 아, 너무 여유로웠지. 진짜? 그래서 이제 아들, 딸들이 이제 행복하게 살았지 뭐. 지금까지도 행복하고. 지금까지도 행복하실걸? 얘도 되게 아름답다. 이 작품은 마술피리에 대한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요게 중요해. 천장. 자, 어디 있는 그림일까요? 저거 그 성당에 그거 아니야? 그 프랑스의 가르니 오페라라고 있어. 맞아. 겉에서만 봤어. 거기 안에 들어가면 무대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이제. 그리고 그 위에 지름 22m짜리 이렇게 원형 공간이 있어. 그 돔 안에. 이게 발레 공연과 오페라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거야. 고전주의 방식으로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었는데, 아니 이곳 샤를 가르니에라고 하는 오페라 극장은 프랑스 예술의 그 정점에 서 있는 건축물인데 너무 옛날 스타일의 그림이 있다. 근데 누구한테 맡길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마르크 샤갈한테 요청을 해. 프랑스인이 아닌데도 했네? 오, 그치. 그래서 이때 문제가 터져. 그때 프랑스인들이 좀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랑스인이긴 했어. 귀화를 했으니까. 원래 프랑스 사람도 아니었고 많고 많은 프랑스 출신의 작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샤갈이 이 그림을 그려야 되냐라는 이게 여론이 썩 좋지는 않았대. 그랬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앙드레 말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는 환상적인 오페라가 상영이 되는 꿈의 무대인 장소이다. 샤갈만한 화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이 프로젝트를 의뢰를 해. 근데 여기는 약간 좀 뭐랄까 인간관계가 조금 엮여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둘이 친구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그렇지. 확실히 정말 가장 환상적인 그림을 그릴 수 그치. 있는 작가인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하다사라고 하는 병원에 그 회당을 짓게 되는데 거기 회당에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 요청이 들어와. 그 회당 공간에 스테인드 글라스야. 그렇구나. 되게 큰 프로젝트를 많이 했다.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로 성공한 화가였으니까. 마르크 샤갈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을 꾸미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보통 그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아름다운 색의 빛이 막 쏟아지면서 이 공간이 환상적으로 느껴지잖아.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은 그게 전혀 안 느껴져. 근데 마르크 샤갈은 이 공간만큼은 반대의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대. 어두울 때 이 회당에 불을 밝게 켜게 되면 야외에서도 스테인드 글라스의 색감이 바깥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면서 그린 거야. 자기 민족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럼. 마르크 샤갈 그림 중에 이제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꽃이 좀 많아. 그러네. 그러니까 마르크 샤갈이 어떤 느낌으로 꽃다발을 그렸냐면 사람들이 마치 꽃다발을 받았을 때 그 기분이 좋아지는 그 느낌처럼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나는 사람들에게 마치 꽃다발과도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근데 너는 꽃다발을 싫어하잖아. 그럼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꽃다발이 많아. 아, 되게 해맑으셔. 정말 동네 착한 아저씨?
마르크 샤갈 어떤 그림을 보더라도 딱 요 정도 지식만 갖고 보면 돼. 이런 인생 살았고 가정 관계가 어땠고 유대인으로서 이런 많은 이렇게 굴곡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볼까 하고 보면 끝나. 되게 심플하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어렵지 않을 거라고 하더니 되게 심플하네. 그걸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난 이럴 것 같아. 야, 샤갈이라는 아저씨 그걸 봤는데 그냥 호의호식 그림을 만점이라 그렸다더라. 어마어마했다더라. 오늘 저는 샤갈 전시 너무 좋았어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창룡이가 오늘 나와줬으니까 네, 제이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20분한테 한번 우리 아이도 제이처럼 미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실은 제가 보고 있어요. 네, 만화처럼 이런 부분도 있고 네, 애들 되게 좋아해. 감사합니다. 남자친구의 만남은 어떤 아 그냥 뭐 옆집 아저씨 뭐 이렇게 대하다가요. 사람이 원래 본업할 때가 제일 멋있는 법이잖아요. 이게 전시에 있을 때는 유용하다. 나를 불러줘. 다음에 약간 치정, 애정과 막 복수의 이야기 막 이런 거 많잖아 미술. 그치, 많지. 그런 걸로 한번 또 진짜 재밌는 얘기가 많거든요. 안녕. 네. 네, 댓글 안녕. 남겨주세요. 네. 선물 드릴게요.